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 1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원형도선 주위의 자기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처럼 원형도선을 만들고요. 그 주위에 철가루를 뿌려 놓은 다음에 이제 전류를 흘려 보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로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그런데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자기장의 모양은 직선도선 주위에 생긴 자기장 모양과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형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은요, 전류가 흐르는 직선도선에 생기는 자기장과 같은 원리로 형성되고 또 같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직선도선을 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구부려 놓으니까요, 이제 그 철가루가 만들어 오는 자기장의 모양이 조금 어색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도선 주위의 어떤 한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원형 도선을 아주 작게 나눠서 무수히 많은 직선 도선의 합으로 생각을 할 때 각각 작은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더한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원형 도선 어느 한 부분을 움켜잡았을 때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움켜잡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도 있겠죠. 조금 저 같은 경우도 이 말 가지고도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가지고서 다시 설명을 하면은요,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이 아니라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원형 도선을 감싸줍니다. 그렇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제 바로 자기장이 방향이 되는 거죠. 원형 도선의 중심은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은 직선으로 뻗어 있고요. 원형 도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원형 도선에 가까워질수록 직선은 곡선의 형태를 띠고 도선 주위에서는 동심원을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방향은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과 같죠.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원형 도선의 주변의 자기장 방향과 이제 원형 도선의 정 가운데 부분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이 화살표 방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형 전류 외부의 자기장 방향은 원형 전류 내부의 자기장 방향과 반대라는 점에 이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이제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살펴보면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원형 도선의 반지름에 반비례합니다. 이 자기장의 세기는요. 이것을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장 B는 K' 비례상수가 되겠죠. 비례상수 K' 곱하기 R분의 I로 이제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 세기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 세기 어떻게 돼요? 자기장 B는 비례상수 K 곱하기 R분의 I죠. 근데 다른 게 뭐냐면은 비례상수가 직선 도선에서는 K였었는데 여기서는 K'으로 이제 옆에 빗금 하나가 더 붙은 거죠. 그러니까 차이는 이 비례상수 값인데 직선 도선에서의 비례상수 값이 얼마일까요? 네, 그거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적어드리면은 직선 도선에서의 비례상수 K 값은 2 곱하기 10의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형 도선에서의 비례상수 값 K' 값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죠. 2파이 곱하기 10의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로 이제 원형 도선이라서 이제 파이 값이 더 붙었습니다. 직선 도선에서는 2 곱하기 10의 7승인데 원형 도선에서는 파이가 하나 더 붙어서 2파이 곱하기 10의 7승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솔레노이드 주변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솔레노이드가 뭔지 이제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솔레노이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이제 우리는 코일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왜 그런 솔레노이드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코일이기 때문이죠.
코인이 아니라 코일이에요. 어른들이 막 요즘 관심 갖고 있는 코인, 그건 동전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코일입니다. 받침이 니은이 아니라 리을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네, 여러분 헷갈리지 않겠죠? 근데 물론 제 썰렁한 농담을 제가 좀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코일은 이제 구리선과 같은 전선에 이제 얇게 에나멜을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나멜을 입힌 선을 에나멜 선이라고 하는데, 이 에나멜 선을 나선 모양으로 여러 번 감아 놓은 게 바로 코일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봤는지 확인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제 구식 라디오나 또 이제 브라운관을 사용하는 그 텔레비전 그 가전제품을 뜯어보면요, 코일 모양의 부품을 이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솔레노이드가 무엇인지 대충 감이 올 수가 있는데요. 솔레노이드가 뭐냐면요, 원형 도선을 여러 번 감아서 원통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죠. 이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게 이게 솔레노이드의 한 형태입니다. 또 이것 말고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도 있겠죠. 그럼 이 솔레노이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거 살펴보는데요. 이 솔레노이드를 왜 만들었을까요? 하면은 물론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죠. 전 쓸모가 있으니까 솔레노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겠죠. 앙페르는 이제 원형 코일을 한 번 감았을 때보다 여러 번 감았을 때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더라도 더 큰 세기의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류의 세기가 흐르더라도 이 코일을, 그러니까 원형 도선을 한 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보다 원형 도선을 여러 번 이제 만들어 놓은, 즉 코일 형태로 해놨을 때 이제 자기장 세기가 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솔레노이드는 나선형으로 감은 무한히 긴 도선이라서요,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내부에 비교적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솔레노이드 내부에 철가루를 뿌려놓고 이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철가루가 배열된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요. 솔레노이드 외부 자기장 모습은 이제 막대사석 주위에 있는 철가루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막대사석 주변 자기장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솔레노이드 외부 자기장은 막대자석 주변 자기장과 비슷하다라는 이 말은요, 이제 2024년 11월 이제 지방직 공무원 물리 16번 문제의 보기로 이게 나와 있으니까 이 말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솔레노이드 외부 자기장의 모습은 막대자석 주변 자기장 모습과 비슷하다. 이 말은 이제 공무원 시험에 이제 보기로도 나왔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솔레노이드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장 방향을 찾아야 되겠죠. 이 자기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하는데, 이는 원형 도선에서 자기장 방향을 찾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움켜쥐면은요,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 쪽이 이제 자석의 N극에 해당하죠. 그런데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은 물론이고요,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따질 때 어떤 손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오른손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제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때는요,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이제 움켜쥐고요, 그때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나는 왼손잡이야 하면서요, 이제 왼손으로 이제 자기장 방향을 찾으면은 안 돼요. 오른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 왼손잡이라면요, 왼손으로는 이제 연필을 아니면 샤프를 움켜쥐고서 메모를 열심히 하시고, 오른손으로는 이리저리 가상의 도선을 움켜쥐고서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솔레노이드 내부에는 지름과 길이에 상관없이 세기가 일정한 자기장이 생기는데요.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와 비례할까요? 비례하지 않을까요? 솔레노이드에서는 많은 전류를 흘려보낼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겠죠. 많은 전류를 흘려보내면 더 센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도선의 가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같은 전류의 세기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강하다고 방금 전에 앙페르가 발견했다고 얘기했죠. 도선의 가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같은 전류의 세기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강해집니다. 만약에 도선 가문수와 자기장 세기가 서로 관련이 없다면 사람들이 굳이 힘들게 도선을 촘촘히 감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촘촘히 감아서 솔레노이드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도선을 감은 수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요, 자기장 세기 B는요 K2' 곱하기 N 곱하기 R가 됩니다. 여기서 N이 뭐냐면은 이제 코일을 감은 수가 되는데, 단순하게 코일을 감은 수가 아니라 단위 길이당 도선을 감은 수가 되겠고, I는 전류의 세기가 됩니다. K2'은 이제 비례상수가 되겠죠. 그 비례상수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7승 테슬라미터 퍼 암페어가 됩니다. 직선 도선에서의 비례상수는 2 곱하기 10의 -7승이라고 아까 봤죠. 그리고 원형 도선에서의 비례상수 K' 값이 얼마였느냐? 2파이 곱하기 10의 -7승이었죠. 근데 솔레노이드에서는 4파이 곱하기 10의 -7승이라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선의 가문수 N은 전체 가문수가 아니라 단위 길이당 가문수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단위 길이당 가문수인데, 그럼 단위 길이면 얼마일까요? 단위 길이는 1m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연이가 코일을 100번을 감았어요. 근데 그 코일을 감았는데 그 길이가 2m였다 하면은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 이제 자기장 세기를 구하기 위해서 코일의 가문수 N 값을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자기장 세기를 구하기 위해서 N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아연이가 길이 2m에 걸쳐서 코일을 100번 감았다 하면은 그 가문수는 반 딱 잘라서 N을 50으로 해서 계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연이가 이제 밖으로 놀러 다니지도 않고 이제 실험실에서 열심히 솔레노이드를 만든다고 해서 코일을 감은 그 노력을 가상히 여겨서 100번 감았다 해서 100번 모두 이제 반영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장의 세기 B는 K2' 곱하기 N 곱하기 I에서 N은 단위 길이당 가문수니까 2m에 걸쳐서 코일을 100번 감았으면 1m는 이제 코일 1m, 즉 단위 길이당 가문수는 50번이 되니까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할 때는 아연이가 코일을 100번 감았다고 해서 100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50만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소리죠. 이 뻔한 소리를 제가 구구절절히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선 도선이든 이제 원형 도선이든 아니면 솔레노이드든 간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확인을 했죠. 전기장이 있으면 전기력이 생기듯이 자기장이 있으면 그 주위에는 자기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전기장이 무엇인가 라면요, 전하 주위에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 자석을 갖다 놓거나 아니면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자기장이 발생을 하죠. 그것처럼 어떤 공간에 전하를 갖다 놓으면 전하 주위에 전기장이 발생해서 전기력을 미치게 됩니다. 전기장 E는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전하 Q분의 F로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기력 F는요, 전하 Q 곱하기 전기장 E의 곱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하에 의해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하 Q를 갖다 놓으면 그 전하에는 Q 곱하기 E라는 힘이 작용하고 전기장을 만든 전하도 QE라는 힘을 받게 됩니다.
전기장 쿨롱의 법칙을 공부할 때 함께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따로 떼어놓아서 물리학2에서 전기장을 배우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장과 함께 전기장 개념도 이제 미리 지금 이제 익혀둘 필요는 있겠죠. 전기력과 자기장이 함께 붙어 다니는 것처럼 자기장에도 자기력이 작용할 것이다. 함께 이제 붙어 다닐 것이다 라고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침판 위에 자석을 가까이 갖다 대면은 나침판 바늘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고 있죠. 이는 자석과 나침판 사이에 힘이 작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도선에 전류를 흘려서 자기장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자기력의 방향과 크기를 살펴봐야 되겠죠. 도선에 받는 힘의 방향은요,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오른손을 폈을 때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을 자기장 방향으로 하게 되면 손바닥에서 수직 위쪽으로, 수직 위로 향하는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 됩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죠. 전류의 방향으로 이제 엄지손가락을 놓고 자기장의 방향으로 나머지 네 손가락을 놓았을 때 이제 손바닥에서 수직 위로 향하는 방향이 바로 이제 힘의 방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형도선 주위의 자기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고 또 자기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